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청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거치며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처음 예상됐던 6천억 원대의 지원 예산이 9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돌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을 둔 가구까지 확대해 현금 2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를 8차례 언급하며 지금 당정 관계는 환상적일 정도로 좋은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1대1 회담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받고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써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아들의 병가 문제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서 씨가 복무할 당시 면담한 기록에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 대목이 추 장관이나 남편 서 변호사가 직접 군 당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문건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국제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상실험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유력했던 옥스퍼드 백신의 임상시험은 부작용을 우려해 중단됐고 주요 백신 개발사들은 안전서약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부작용으로 보이는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고 밝히며 3상 임상실험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먼저 개발하겠다는 각국 간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백신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중국은 3상 시험이 끝나기 전에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 출시를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요 며칠 새 날씨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는 덥고 습해서 여름이 언제 가나 했었는데 이제는 기온도 뚝 떨어지고 바람도 제법 많이 부네요. 그럼 같이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볼까요? 오늘 입을 옷으로 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정하는 오늘의 옷장 지금 시작할게요. 이번 주 내내 있었던 태풍 소식에 모두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에 반팔만 입고 밖으로 나섰다간 감기 걸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티셔츠 위에 걸칠 얇은 겉옷을 찾다가 새로 산 회색 가디건을 입어봤어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가디건을 입고 밖으로 나서니 아직은 어색한 긴팔의 느낌과 함께 가는 여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겉옷 한 벌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아침 저녁 쌀쌀한 바람 막아내길 바랄게요.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산도 챙기세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 왜 카페에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 속 너무나 당연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소소한 궁금증. 가볍고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 저 김세희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아침을 여는 잡다한 지식, 라디오 백과사전 2번째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힌트 기억하시나요? 땡땡 옥수수.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땡땡. 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마약입니다. 저번 주 힌트의 정답은 마약이었는데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해요.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지속적으로 사용 시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죠. 큰 중독성을 갖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선 마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옆나라 중국에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마약의 유통과 소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마약이 왜 불법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약이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주 사강은 마약 소지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내 몸 버리겠다는데 국가가 웬 간섭이냐. 이처럼 마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약이 몸에 해로워 스스로를 파괴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금지의 이유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쁜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도 완벽하지 않은 거죠.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유해한 부작용을 논거로 단속하는 재완화 서비스를 비가치제라고 하는데요. 마약, 술, 담배, 포르노 등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데에 반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 또는 고통은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릇된 개인의 선택이 모였을 때 일어날 사회적 무질서, 공동체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는 거죠. 그럼 박재범의 하루하루, 이민혁의 눈치 없게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여러분, 몸에 들어온 마약의 나쁜 성분이 모두 배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 아시나요? 꼬박 하루?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답은 6개월 이상입니다. 한 번 들어온 마약의 나쁜 성분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남아 정상적인 생활에 문제를 주게 돼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한 환각과 환청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과 함께 마약을 밀수, 유통해온 사람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마약을 유통한 사람에게 더 강한 처벌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답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릇된 판단이 모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 나아가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의 정신과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약. 범죄에도 이용된다 하니 국가에서 나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알고 나니 마약의 중독성은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도 다음 주 주제 힌트 드릴게요.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한 이것은 선물로도 아주 제격이랍니다. 저는 자기 전에 이걸 한 잔 마시고 자면 다른 날보다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라디오 백과사전은 406호 프로젝트의 좋아하면 원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너는 요즘 어때? 하루 중에 가장 지금까지 제작의 박예진,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